안녕하세요, 영석입니다. 일단 오늘 작품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게 뭔지 설명을 살짝 해야 될 것 같은데, 팟캐스트입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 해석해서 알려주고 싶은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 영화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영상 길이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당연히 더 길겠죠. 8분, 10분짜리 영상들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그냥 틀어놓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무실 때라든가 이럴 때 그냥 틀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금으로 틀어놓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화 하얼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얼빈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소설이 원작이죠. 소설 하얼빈이 원작인데, 제가 소설 원작을 보고 나서 영화를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그 보통 영화 소설 원작이나 무슨 원작 작품이 영화로 개봉을 하면 뭐 원작 팬들이 뭐 실망을 했다든가 뭐 더 좋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잘 공감을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소설 원작을 보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내가 소설 속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나 그림이나 이런 상상들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영화화가 되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작 팬들이 싫었다, 뭐 좋았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이게 아무리 역사물을 다룬 작품이라고 해도 작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랑 소설 둘 다 실제 역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또 소설이랑 영화랑도 좀 달라요, 내용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작 팬으로서는 조금 영화를 보고 나서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좀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소설에서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의 행적이 영화보다 훨씬 많이 묘사됩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봐도 돼요. 안중근의 그 행적과 이토 히로부미의 행적을 반반씩 다루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소설의 진행 방식인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뭐 얘기가 거의 안 나오죠. 그냥 기차 안에서 이동하는 장면만 나오고. 근데 이제 저희는 책에서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의 행적을 자세히 묘사하는 게, 이토의 침략 정책을 자세히 묘사해서 이제 그를 죽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영화에서는 처단해야 되는 단순한 타겟 정도로만 묘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원작 팬으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원작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안중근이랑 이토는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둘의 목적지가 이제 하얼빈인 거고, 그 하얼빈에서 운명적으로 마주치는 이야기가 소설 원작 하얼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토의 길은 일제의 침탈을 상징하는 게 이제
직선의 철로인데 그 철로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고, 안중근은 그에 반해서 좀 굉장히 흩어져 있는,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꾸불꾸불 해서 가는 이제 독립운동의 길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길이 이제 중요한 묘사인 거죠. 이토와 안중근의 길. 그 책을 보면은 이토의 얘기로 시작을 해요. 이제 이토가 메이지를 만나서 정책을 좀 주도하고 대토벌의 계획을 세우죠.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냥 생략을 합니다. 이토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조선 침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다른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런 익숙한 존재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그냥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토보다는 안중근의 길에 더 집중을 했다. 책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첫 등장이 이제 고향 산에서 노루를 사냥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총을 쥔 포수의 마음으로 시작한다 라는 느낌이죠. 근데 영화는 안중근이 신아산 전투의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 겨울 산에서 그 전투를 하려고 하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 전투에서 이기긴 하는데 이제 많은 동료들이 희생을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전투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참혹하고 끔찍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 진창 속에서 그 추운 겨울 산에서 막 뒹굴면서 비명을 지르고 하는 장면들이 슬로우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긴 그 승리의 영광이라는, 그 승리의 영광보다는 그들의 희생의 숭고함을 좀 더 강조하는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설에서도 나오고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 중에 그 포로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전투를 굉장히 참혹하고 숭고하게 연출하다 보니까 이 포로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더 이해가 안 가고 반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안중근의 결정에. 그래서 영화의 시작이 안중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반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이토에 대해서는 묘사가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책이랑 이렇게 영화랑 이야기의 시작 자체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딱 시작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 책 속의 장면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살짝 당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통된 하나의 주제를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걸 뭐 이렇게 굳이 한 줄로 얘기를 하자면, 굳은 신념과 이를 막아서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젊은 청년의 고뇌를 주제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작 책 표지 이게 뒷면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총구를 고정시키는 일은 언제나 불가능했다. 총을 쥔 자가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총구는 늘 흔들렸다. 이런 문장이 써 있는데, 이 영화가 이 문장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안중근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 영화의 주된 이 흐름이 자기 동지들 중에 밀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동지를 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밀정을 색출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또 그 밀정을 처벌해야 되는 것과 동지에게 기회를 줘야 될까? 동지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건가? 처벌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사이에서 또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장면, 그런 마음이 잘 묘사가 된 장면이 이제 기차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차에서 보면은 밀정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이렇게 뒤를 밟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기차가 막 흔들립니다.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또 기차 칸이 다른 칸이 앞에 보면은 그 작은 문으로 막 옆으로 갔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면서 보여주는, 사람을 가렸다가 보여줬다 하면서 하는 그 장면. 이제 그 기차 장면이 그런 감정을 잘 묘사한 장면이 아닌가.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런 안중근의 고뇌를 좀 더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묘사를 많이 하죠. 이제 특히나 안중근이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그 가톨릭 신앙에서 이렇게 살인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는 게 신앙에 반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현실로는 나오지 못하는 이 교리의 한계를 느끼는 묘사가 책에서 나오죠. 또 인물도 책에서는 이제 안중근과 우덕순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이 체포됐을 때 조서에 이렇게 직업란에 쓴 걸 보면 포수, 무직, 담배파리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원작 작가는 이 세 가지 대답에서 느껴지는 그 순수성과 에너지에서 이 책이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내면적으로 함축되는 그 고민과 갈등 이런 거는 글로는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이걸 영상으로 풀어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번 영화에서 그런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허구의 인물을 더 넣고 또 안중근의 그 내적인 갈등을 이렇게 외부로 끌어내서 시각화를 하는데 좀 더 힘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이 책 속의 내용을 그대로 영화화를 했다면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나레이션 같은 게 굉장히 많았겠죠. 내적인 갈등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구의 인물을 넣었다고 했는데, 영화 속에 이제 제일 영화 속에서 눈에 띄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신화산 전투에서 살려줬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일본군 모리다스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눈에 띄죠. 시작부터 영화의 마지막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영화 속에서 안중근이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했던 그 행동들, 포로를 풀어준다거나 하는 행동들 때문에 따라온 결과들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죄책감과 이제 책임감을 안중근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으로 묘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토가 영화 후반부쯤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묘사를 하긴 하는데, 일제가 어떻게 보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안중근의 사상적인 고결함을 증명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모리다스오가. 결국 그 모리다스오의 결말은 안중근의 그 신념이 살려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밀정이 됐다가 다시 독립군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번 영화 속에서는 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서 밀정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김상현이라는 인물의 모티브로 추측되는 사람이 어민섭이라고 있는데, 추측인 건지 오피셜로 밝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와 결의 형제를 맺은 독립군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민섭이라는 사람은 1908년부터 14년 동안 밀정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이나 여러 독립운동 주요 인사들이랑 연이 있었던 인물인데, 밀정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14년 동안 몰랐던 거죠. 밀정이라는 존재가 워낙에 비밀스러운 존재니까 논란이 많은데, 그 하얼빈 의거에서 중요한 파트너였던 우덕순 의사 역시 밀정으로 의심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20년대에 하얼빈 조선인민회 회장 경력이 있는데, 조선인민회는 일본이 지원하는 단체로 밀정을 관리했다고 해요. 근데 조선인민회가 비밀단체였냐? 그건 아닌데, 그 회장의 자리도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자리죠. 위치죠. 그러니까 이 우덕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공개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운동가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또 밀정 배정자를 제거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 총독부 경무국에서 우덕순에 대해서 배일 사상이 농후하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 신분이었다라는 주장이 좀 더 강한 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우덕순이라는 사람은 해방 직전까지도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 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덕순 얘기를 왜 했냐면, 이 하얼빈 의거라는 이 큰 임무에 참여를 했고, 또 해방 이후에 생존해서 정치인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많은 인물마저도 논란이 생기는데, 혼란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얼마나 흔들렸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김상현이라는 그 인물을 만들어내서 어느 하나도 장담할 수 없는, 어떤 그 결실을 맺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그 아무것도 없는 청춘들이 처한 그런 고독과 불안감을 담아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런 그를 다 잡아주는 굳은 신념을 가진 이제 영웅적 인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동욱 배우가 연기했던 이창섭이라는 사람도 가상의 인물이라고 해요. 실제로 신화산 전투에서 좌영군을 이끈 인물은 어민섭이기 때문에 그 이창섭이라는 인물 역시 어민섭이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포로를 풀어줄 때 장면을 보면은 가장 반대가 심한 인물로 나오는데, 그 언쟁도 어민섭과의 일화로 전해진다고 해요. 이제 영화 속에서는 안중근이랑 가장 대립하는 인물, 아군에서 가장 대립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이제 실리주의를 좀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포로를 풀어줄 때 둘이서 이렇게 싸우는 대사를 들어보면은
그 둘에 무엇이 독립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사를 영화를 보면서 적어놨던 걸 다시 보면은 안중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4천만 일본인을 모두 죽이는 게 목표인가? 나는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게 내 목표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창섭이 4천만 일본인을 모두 죽여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영화에서는 누구를 죽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는 한없이 죽어가는 독립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말합니다. 산에서 또 들에서 싸우다가 가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정말로 독립을 불러올 것인가 하는 고민이 나오죠. 지금이야 저희는 결과를 알고 역사로서만 그 상황을 보니까 당연히 독립이 될 걸 알고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가끔. 근데 정말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흔들릴 법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변절자인 어민섭 역시 동의회에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한 다음에 변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던 거겠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저희는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역사에 남은 그 분들이, 남지 않았던 분들도 멈추지 않고 싸워서 독립을 이뤄냈다는 걸.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안중근의 대사를 보면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이제 안중근은 침탈의 우두머리를 사살하고 일제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얼빈으로 향했고 그렇게 그가 밝힌 불이 사람들한테 이어져서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해냈잖아요. 독립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젊은 청년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웅이라고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알기 어려운 그런 고민들, 좌절들,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저 같은 일반인이라면 진작에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동지들이 죽고 또는 본인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겠다 라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실제로 안중근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상현의 대사처럼 멈추면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멈추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이. 역사에서 지워져 버릴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 김상현이 밀정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대사를 다시 생각해보면 참 묘하게 느껴지죠.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결과를 알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앞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몸을 내던지는 청춘들의 고뇌, 불안. 그런 게 그 당시에는 독립이었을 거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겠죠. 취업, 일자리, 가정, 뭐, 누군가는 결혼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뭐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그분들과 같은 걱정을 할 일은 없겠지만, 안중근 의사가 굉장히 대단한 신념을 가진 영웅이긴 하지만, 책에서 느껴지는 그 안중근이라는 사람은 한 명의 청년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긴 했는데, 결국에는 뭔가 닿지 못할 고결한 인물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팟캐스트처럼 해봤는데, 하얼빈에 대해서 편하게 들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상황이 저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색해가지고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잘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하얼빈 그리고 원작 소설 하얼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화친구 영사기를 용기 있게 해줍니다. 불안하지 않게 해줍니다. 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